각각 보도록 하면, 첫 번째가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집행문 부여해 줬으면 하는데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그 거절한 때는 채권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의 거절 처분에 대해서는 그 소속 법원에, 그다음에 집행 증서는 공증인이 이제 관여하는 것이니까 공증인한테 내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공증인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증인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거절에 대해서 집행 증서를 가지고 집행문 부여를 구하였는데 거절당했을 때. 한편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얻지 못해서, 저번 때 이 조문이 사법보좌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정리가 안 돼서 혼재되어 있다라고 했죠. 아마 사법보좌관이 만든 이상은 사법보좌관이 명령을 해서 집행문 부여하도록 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라고 양립해서 그 조문 두 개를 그대로 의미 있게 그냥 지금 써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여 기간은 실은 법원 사무관이냐 사법보좌관이 명령을 했어도 법원 사무관이냐 등에서 거절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냐, 사법보좌관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법보좌관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으며 결정으로 재판하고, 예컨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거부당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따지는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이 채권자의 그 불만을 받아준다면 집행문이 부여되겠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문이 부여되겠죠. 그래서 원고 신청인 피고 누구 사이에 법원 사무관 누구가 한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은 취소하죠. 일단 거절 처분을 취소시키고, 잘못됐으니까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없어진 거, 거부 처분은, 거절 처분은 없어졌고, 다시 이제 집행문을 내어줘라, 부여하라, 이런 법원이 주문을 그렇게 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한편 반대로 이의했는데 그게 이유 없으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한다. 그냥 기각시키면 되죠. 지금 이의를 받아주는 경우와 이의를 안 받아주는 경우에 있어서의 설명인데, 이의를 안 받아줬을 때는 이유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다시 한번 채권자는 어떤 불복이 있냐, 특별한 것밖에 없다. 특별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것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어요. 잘 보면 집행문 부여가 거절됐을 때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데, 채권자가 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말은 채무자한테는 불리한 거죠. 논리의 흐름 잘 보세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런 이의는 누구예요? 지금 법원 사무관이 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한 거고, 사실은 이 대칭에는 완벽한 의미의 대칭은 아니지만 채무자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지금 싸움의 내용은 이의는 이런 식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반면 집행문 왜 부여 안 해주냐라고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이 소송의 원피고는 누구일 것 같아요? 그건 소송이니까 원피고가 있는 거고, 이의 신청은 우리가 소송에서 말하는 원고피고라는 개념이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이의 신청은 뭐예요? 법원 사무관이 한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불복을 하는 거죠. 물론 반대 당사자의 의미가 도사리고는 있지만 이게 소송과 같이 원피고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의 절차에서는. 반면 소송 절차는 원피고 절차로 채권자 채무자의 대립 관계를, 당사자 관계를 생각하면 되죠. 이런 상태에서 채무자가 지금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채무자는 불복 방법이 없어요. 불복 방법이 없어요. 채무자는.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거절당한 것이 받아들여지니까 아까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주문이 나오죠. 그래서 집행문이 부여되면 오히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서로 다퉈야 되죠.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 단계까지 간 상황에서 이의에서로 또는 집행문 부여된 걸 전제로 이의 신청으로 다퉈야죠. 그렇죠? 요거 자체는 지금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되겠어요? 반면 두 번째 타입에 거절당하고 나서 채권자가 불복했는데 기각이 되면 채권자는 지금 집행물 못 받는 꼴이 되죠. 불리하죠. 그러나 채권자에게는 아까 뭐예요? 특별한 곳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아까 그 바로 앞에 표식으로 지금 만든 거 요 바로 앞에 그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불복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즉시 항고, 항고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있어서 하는 건데 즉시 항고 가능하다는 조문이 없다. 그래서 채권자는 항고는 불가능하고 대신 이제는 이의 신청에서 거절당했으니까 부여예소로 들어가면 돼요. 집행문 부여예소. 이의 신청으로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됐으니까 집행문 부여해달라는 소송으로 간다. 집행문 부여예소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의 신청과 소는 어느 하나가 되고 어느 게 하나가 안 되고의 배척 관계는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제도고 배척 관계는 아니니까 이 경우는 더 이상 특별항고 이외에는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이의 신청 단계에서는 특별항고로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와서 집행문 부여해달라는 소송으로 가야 돼요. 만약 계속 불만을 갖고 물고 늘어지려면. 그 이의 신청 단계에서의 더 이상 물고 늘어지는 것은 특별항고밖에 없다. 일반 즉시항고 같은 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논리적 흐름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집행문 부여의 소라는 두 번째 타입으로 보세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 예컨대 원고 측이라면 채권 양도의 그런 증명서를 증명해서 또는 채무자 측이라면 이제 그 승계인이라는 것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유를 증명해서 이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든지 하는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증명이 마땅히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집행문 부여소를 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이기고서 승소해서 집행문 부여의 이건 소송이에요. 소송으로서 약간 소송인데 집행법상의 소송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류의 소송은 아니고 집행법에서 그렇지만 소송이에요. 소송. 그래서 그 승소한 판결을 갖고 그 판결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승소 판결을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33조에 규율되어 있죠. 집행문 부여의 소라고 한다. 그래서 33조 보면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죠. 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굳이 소송 내지 않고 집행문 부여해달라고 승계집행문 부여해달라고 그냥 첨부해서 내면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히 없다든지 또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냈는데 거기서 선뜻 이제 그 승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채택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확실한 증명이 있다면 소송으로 해서
소에 따라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 없이 승계집행문, 아까 소송 없이 집행권원에다가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이 부여돼야 되는데, 확실한 어떤 채권 양도 양수라든지 이쪽 피고 입장에서 양수인으로 등장하는 이런 계약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것을 첨부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승계 집행문을 집행문 부여 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소에서 이겨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집행문 부여해달라는 소송을. 그러니까 결국 부여해달라는 소송은 그 전제는 뭐예요? 그냥 아무 특별한 문제 없이 부여해준다면 이런 소송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부여해준다는 것은 그런 증명서를 갖고 거기서 집행문, 승계 집행문을 부여해주면 이런 소송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 과정에 뭔가 완벽하지 못해서 이 분쟁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 집행문 부여에 소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규정해 둔 소송, 집행법상의 소송이죠. 이 소는 집행문을 내어줄 것을 신청해서 거절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자기 딴에는 자신이 있어서 곧바로 집행문 부여해달라고 했는데 뭔가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서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낼 수도 있다죠. 그래서 집행문 내어줄 것을 신청해서 거절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거절됐을 때 거절에 대한 이의도 할 수 있죠. 좀 아까 1번에서 배운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의와 소송은 사유가 조금은 똑같지는 않아요. 이 부여에서는 어떤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내는 것인데, 하여튼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점. 하여튼 원고 적격자는 이 경우에 소송이니까 채권자고, 이 경우에 피고 적격자는 채무자다죠. 아까 말한 대로 이의는 뭐예요? 이의는 채무자라는 어떤 반대적인 당사자 개념이 있긴 있지만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 이의는 뭐예요? 법원 사무관이 집행문 내주냐 마느냐의 그 부여기간 등에 대해서 뭔가 불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송은 원고 피고로서의 채권자와 채무자 개념이 있죠. 그래서 집행문 부여 기간을 피고로 삼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라. 집행문 부여 기간을 피고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부여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채무자는 조건의 성취나 승계의 사실에 대한 항변은 물론 집행문 부여를 위한 형식적 요건의 흠 등 부여를 의법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방어 방법으로 소송에서 집행문 부여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죠. 하여튼 피고는 소송이니까 공방의 과정에서 자기 빠져나갈 수 있는 부여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항변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네요.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는 소송이에요. 집행법에서는 나오지만 소송이에요. 통상에 그래서 판결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리한다. 이 집행법에서 나온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소송 그와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통상의 판결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리한다. 그래서 이 부여의 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로서 부여 기간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해주라라는 식으로 주문이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집행문을 원고에게 내줘라라고 하는 승소의 주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주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림 있네요. 이런 소장을 내네요. 신청인이 이제 집행문 부여받으려는 것이고, 소송이니까 이 집행문 부여 기간을 피고로 삼으면 안 된다는데, 여기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인데 원고 피고로 쓰면 더 좋을 텐데 여기는 하여튼 신청인, 피신청인을 썼네. 여기 어디서 내가 인용해온 건 법원 사이트일 것 같은데, 하여튼 신청인, 피신청인, 원고, 피고에 해당하는 그 상황이고요. 원피고 사이에
확정 판결에 관해서 법원 사무관은 피고에 대해서 강제집행의회에서 원고에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한다라는 형태의 청구 취지를 구했고 해서 아까 같이 원고 측의 이야기가 통과되면 심리 한결과 통과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결에 관해서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라는 게 이 소송에 따른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판결문에 주문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디서 내가 따왔나? 청구 취지는 원피고라고 쓰고 청구원인에도 원피고 썼는데 왜 거기 신청임 시인장 썼는지 이게 어디 양식인지 모르겠네. 나중에 통일을 해야겠네. 위쪽을 통일하든 밑에 쪽을 통일하든. 원고 피고로 사건 다음에 신청인을 원고로 하고 사건 밑에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게 밑에 청구 취지나 청구원인하고 정합성이 있게 되겠네. 그렇게 하고요. 청구원인 보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그 조건을 이행했으니까 이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고가 조건을 이행한 것을 물고 늘어지나 봐요. 그래서 피고는 피고 나름대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싸움이 됐는데 하여튼 원고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하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해소를 냈죠. 다시 한번 주의할 거는 그 집행문 부여하는 기간을 상대로 내는 소송은 아니다. 이 경우는 원고 피고로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소송이다. 그걸 주의해야겠죠. 관할은 1심 수소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이 경우에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구제 절차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즉 집행문이 부여되니까 채권자 기준으로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게 된 건데 채무자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부여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그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요건의 흠을 이유로 집행문에 부여된 것에 취소를 구한다는 거죠. 취소를. 여기서도 역시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문을 내어주었다든지 하더라도 이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부여된 경우라도 부여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은 없다. 이의 신청은 집행문을 내어준 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집행 개시된 거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문이 부여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집행이 개시되더라도 여기 집행이 개시돼서 집행이 진행돼서 이제 집행이 다 배당 같은 게 돼서 완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집행권한의 내용이 실현됐기 때문에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여 있죠. 부여해 줄 수 없는 흠을 갖고 있는데 집행문이 부여된 그런 모든 사유가 이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 경우도 또 이제 분석을 해보죠. 집행문 부여에 대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한 번만 익혀보면 될 거예요. 이걸 자기가 이게 일일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는 못하더라도 그 말 속에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해될 거예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부여해줬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불만이 있어서 불복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인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조문은 없으니까. 즉시 항고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항고 부분 잘 안 배우는데 규정에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집행문 부여의소 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부여됐는데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소송으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어요.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소송으로 할 수 있어요. 이의가 안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쪽이 부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인용되면 어떤 거예요? 인용된 걸. 그래서 부여가 된 것을 이의를 했으니까 부여되지 않아야 된다니까 누가 2차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냐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해소를 낼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인용의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기각은 뭐예요? 부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채무자가 했는데, 부여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는 것은 안 받아줬고 부여된 게 그대로 의미 있는 그런 것으로 가니까 이제 소송으로 채무자가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다툴 수 있다. 여기가 기각의 경우는 이렇게 가죠. 되겠어요? 그런 수단이 2차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죠. 그렇죠? 즉시항고를 하는 거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즉시항고는 규정이 없고. 여기 있네. 다시 설명하면. 여기 밑에 다 나오네. 다시 설명하면 인용결정은 채권자에게 불리하니까 이제 집행문이 취소되니까 이 경우는 집행문 부여에 소가 되고, 기각결정의 경우는 이제 집행문이 부여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불리하니까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이런 것이 지금 낼 수 있다. 요 설명으로 가네요. 밑에 설명이 계속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뭐 완벽하게 이렇게 스스로 표를 만들 수는 없어도 이미 내가 만들어준 표를 쫓아가면서 이해하면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됐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제 지금 이 단계로 불복하는 게 아니라 부여 자체에 대한 소송 형태로 내는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설명할게요.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의 승계라는 사유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일단 뭔가 승계 사실이라든지 조건 성취 사실을 증명해내서 부여기관이 부여를 해준 걸 전제로 여기서 불복해서 이 형태의 소송으로 내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타입은 채무자가 불복해서 부여된 집행문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 형태로 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채권자를 피고로 해서 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0조 2항과 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해서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는 해서 집행법 45조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집행법 45조가 규정하고 있네요. 이 사유는 집행권한에 표시된 조건이라든지 조건 성취의 경우, 그 다음에 승계 집행문의 경우에 그 승계 사실 등을 다투는 거죠. 그 밖의 사유로만 집행문 부여에 의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집행권한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승계의 다툼만에 한해서 부여의 소를 내는 거고, 그 밖의 사유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 부여에 대한 이의 소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청만 할 수 있다. 다만 조건 성취나 승계를 다투는 이상 그게 그 밖의 사유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을 때는 아울러 주장하면은 괜찮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유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존재함을 요한다. 그리고 그때의 존재하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나 승계 사실을 가지고 이의 신청을 다툴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세요. 조건의 성취나 승계 이해의 사유 갖고는 지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 이의소를 할 수 없지만, 승계의 다툼이나 조건 성취에 대한 다툼은 양쪽 다 가능하다.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부여의 소도 가능하다. 부여에 대한 이의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이유로 이의 신청을 다시는 할 수 없다죠. 그래서 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사유를 양쪽에 쓸 수는 있지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 갖고는 같은 이유 갖고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왜냐면 항상 집행문 부여에서도 명심할 것은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에 대해서 명심할 거는 이게 일반 판결 절차 소송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잊어버려지면 자꾸 헷갈려요. 소송이다. 판결 절차다. 기판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이의 신청이 먼저 따졌다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이 소송 내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소송을 먼저 냈다가 그 이유 갖고 이의 신청 내는 건 기판력에 걸린다는 거죠. 당사자 적격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된다라는 거죠. 소송이니까 뭐 관할은 1심 법원, 판결 법원이 관할 법원이다. 그다음에 심리 재판은 이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채무자가 집행문 단계에서 부여에 대한 이의소인데 어떤 규정을 끌어쓰냐면 요 규정을 끌어쓴다는 거죠. 청구 이의소. 지금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했죠. 지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해 줬는데 청구 이의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나 승계 사실의 증명 책임은 이 경우에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언뜻 청구 이의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한다라는 말 지금 잊어버리고 이 채무자가 이렇게 원고 채권자를 상대로 원고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고로 삼아서 내니까 채무자가 부여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니까 뭔가 자기가 악착같이 따져서 쳐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증명해야 돼요? 피고인 채권자가 지금 조건이 성취됐다든지 승계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소송만 툭 내놓으면 집행문 부여된 것에 대해서 이의만 딱 터놓으면 누가? 원래 이의한다면 이의한 자가 저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송 형태에서는 누가? 피고인 채권자가 거꾸로 자기가 집행문 부여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부여된 것이라는 조건이 성취됐다든지 승계인에 해당한다든지 등의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럼 왜 그런지 이해해 보세요. 청구 이의소를 준용하고 청구 이의소의 증명 책임이 여러분 민사소송법에서 청구 이의소를 이 당하는 채무자가 툭 내면 채권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 권리에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청구 이의소의 그 주장 증명 책임 특이한가 민사소송법에서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그런 거잖아요. 그럼 청구 이의소 이전에 민사소송법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툭 채무 부존재 던지면 우리는 채무 부존재 던지면서 그냥 생각하면 모든 게 원고가 뭔가 쳐들어가면서 주장 증명해야 될 것 같으면 자기 채무 없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증명해내면서 부존재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땠어요? 채무 부존재 소송 낼 때의 주장 증명 책임에 있어서 채무 부존재라는 것에 주장을 툭 던지면서 소송을 내기만 하면 오히려 피고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발생 사실을 증명해내야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 98년도 판례도 그런 게 있고. 그게 청구 이의소에서도 같이 쓰이고 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도 기본적인 경우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되겠네요. 채무자가 원고가 내서 툭 치고
들어간 형태의 소송이더라도 피고인 채권자가 그 청구권 그 자체의 증명은 해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다 그대로 생각해 보면 누가 어떻게 한다라는 요 말이 이해될 거예요. 조건의 성취나 승계 사실의 증명 책임은 피고인 채권자가 지게 된다. 그거 이해하겠죠? 좀 특이하네요. 그죠? 청구가 정당하면 해당 집행형 있는 정본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하는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이의소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를 했으니까 부여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강제 집행이 이제 되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문 부여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를 불허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집행력 부여한 그 부분, 그러니까 판결이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이제 집행됨에 있어서 집행정본의 집행을 불허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서 집행 자체의 정지와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지금 집행문이 부여돼서 집행이 진행하는 와중에 있어서의 정지와 취소. 정지, 취소는 구별할 수 있어요, 용어. 정지는 지금부터 못하게 하는 거고, 취소는 원래 시작했던 것부터 가서 안 했던 것으로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여튼 이게 정지나 취소 사유로서 작동을 해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부여돼서 집행하던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되니까 집행이 정지되거나 집행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정처분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강제 집행의 속행을 막지 못한다. 집행의 속행을 막지는 못한다. 소의 제기만으로는 이 진행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는 가라는 말 비슷한 것으로 잠정이란 말을 써요. 잠정 처분을 해야 돼요. 수소법원은 강제 집행의 일시정지 등의 별도의 잠정 처분을 명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스톱시켜야지 이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낸 것만으로 집행이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별도로 그 가에 해당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서 정지를 시켜야 된다. 만약 이쪽에 집행이 막 지금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쭉 설명을, 4가지 종류의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아까 이게 뭐냐면 이전 등기 같은 경우죠. 하야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 부여의 효력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에 대한 사항을 보죠. 강제 조정 결정 이런 용어 알겠어요? 이게 민사조정법에 의해서 조정이 이제 조정안 같은 것을 법원이 제시해서 타결됐으면 됐는데 안 되니까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를 마치기 위해서 그 조정에 이전 등기 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근데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금전,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금전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채무가 이행됐음을 증명해서 아까 집행문 부여 요건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데 대한 상환적인 그 반대급부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니까 부여받아야 할 것인데 이행하지 않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이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했어요.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반대급부의 이행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집행문을 부여하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어요. 격려된 이전 등기에 대해서 그래서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를 냈어요. 그래서
그 집행문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이 Y측이 X를 상대로 넘어간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에서 집행권한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채무가 그 반대급부에 조건 이행하여야 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 그렇게 재판장의 어떤 요때 옛날 이 판례인 것 같으니까 지금은 사법보좌관이라든지 뭐 하여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됐으면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거는 이게 집행의 단계의 시점, 시간적 간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행문 부여로서 강제 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 집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제는 채무자로서는 이 경우에 집행문 부여에 의해서 의제된 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 이 집행문 부여 자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구제수단, 불복수단 마련한 그런 것을 하면 할 수는 없다. 이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특수성에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한 판결이죠. 그래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반대급부의 이행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례에서 잘못 부여돼서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어떤 그것을 둘러싼 불복이 이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아니다라는 걸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러니까 왜 이 판례를 하나 소개하냐면 지금 기껏 우리는 집행문 부여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막 불복수단을 얘기했는데 이 경우는 잘못 부여되긴 했지만 그런 불복수단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집행문 부여를 둘러싼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